하이. 안녕하세요. 제니퍼TV의 제니퍼입니다. 자, 오늘은 알파벳 익히기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알파벳을 A부터 Z까지 다 이해시키기에는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하자 이렇게 뭐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어머니 식사 준비하시면서 아니면은 아이들과 놀면서 그냥 알파벳 노래를 익혀 주십시오. 불러 주십시오. 그럼 아이들은 음악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어느 순간 아이들이 흥얼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그냥 익힌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이 노래가 어느 정도 익었다 싶을 때 이제 글자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집에 보면 우리 뭐 이렇게 많이 뭐 가지고 계실 건데 이렇게 A, B, C, D 적혀 있는 거나 지금 이거는 미국에서 바로 보내온 건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집집마다 유치원이나 뭐 이런 뭐 다녔다든지 아니면 지금 다니고 있든지 초등학생 1, 2학년 정도 되면 집에 이렇게 뭐 대자보처럼 붙일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 글자를 보고 이렇게 익히는 거는 아마 한계가 있으실 거고, 저는 게임 위주로 준비를 좀 합니다. 자, 항상 이제 아이들과 뭔가를 물론 놀이 위주로 가겠지만 너무 길면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짧고 굵게 오늘 내용만 익히자. 이제 목표를 그렇게 설정하셔야 돼요. 저는 처음부터 알파벳 2개씩 공부해라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A와 B를 익힐 때는 굉장히 쉽고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하고 굉장히 빨리 익힙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되면 C와 D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C와 D를 배우고 어제 배웠던 A, B, C, D를 같이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예를 들어서 금요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10개잖아요. 그러면 A, B, C, D, E, F, G, H, I, J까지 10개잖아요. 이거를 익히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통해서 하게 되면 어제 했던 게임인데 하더라도 그냥 재밌습니다. 왜? 내가 그걸로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1번 게임. 자, 어떻게 하냐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초등학생 유치원생 한 5살, 6살 정도는 적는 거는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7살 정도 되고, 이제 한글을 이제 적을 수 있을 나이가 되면, 가능하면 적는 거를 같이 해주세요. 처음부터 적지는 마시고, 일단은,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이제 알파벳을 익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A4지. 이런 A4지 있죠? 저는 이면지 이렇게 활용하거든요. 이면지 활용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바로 버릴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다가 A를 쓰세요. 가능하면 아이가 보일 때 쓰세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거를 적는 순서를 바로바로 외워요. 자, 이게, 자, A 하고 한번 읽어주세요. A 이렇게 읽어주세요. 그리고 내일 대해서 한번 복습할 때는 이 사이즈로 하지 마시고 이거 반개 사이즈로. 내일 하는 거는 C, D 할 때는 이 큰 사이즈로 눈에 탁 익힐 수 있게끔 A 적었죠. 그 다음에 B 하세요. B 배웠죠. 찌찌볼로 빼볼로 적으셨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아이들과 익힙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찌돌이 이야기 다 익히셨죠. 자, 이거는 뭘까요? A 이거는 뭘까요? B. 오, 너무 잘했어. 자, 그러면 자, 이제 엄마가 말하는 게 A인지 B인지 한번 맞춰봐라. 보여주는 게. 자, 지금부터 토끼와 거북이 게임을 할 거예요. 자, 토끼와 거북이 어때요? 토끼는 빠르고 거북이는 느려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자, 거북이 갑니다. What's this? 나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머니 조금 센스 있게 딱 가면요. 애들이 올라오자마자 A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칙. 자, 게임하는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자, 만약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답을 말하면 이제 점수를 안 줘요. 점수를 준다는 개념을 처음부터 설명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딱 what's this? 아시죠? 이게 뭘까요? 라는 영어예요. 자, 영어를 가르칠 때는 생활 영어를 한 번씩 하시면서 하시는 게, 가르치는 게 아이들에게 영어에 대한 길을 조금 넓혀주는 길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what's this? what's this?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글로 이게 뭘까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거북이 갑니다. 짠짠짠짠, what's this?
했을 때 아이들이 손을 들잖아요. 그러면 그때 발표를 시켜주세요. 그게 질서예요. 자, 그렇게 했어요. 오, 굿잡! 굿잡 할 수 있으시죠? 너무 잘했어. 자, 이게 점수 주세요. 1점 더 주시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토끼 갈 거야. 그럼 아이들 긴장합니다. 토끼! 굉장히 빠른, 저 맞췄습니다. 자, 굉장히 빠른 토끼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what's this? 그러면은, 이렇게 걸쩍거립니다. 분명히 A와 B밖에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모릅니다. 어머니 답답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게임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금방은 너무 날씬한 토끼야. 자, 조금 뚱뚱한 토끼 가볼게. 자, what's this? 바로 B 합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그러면 A와 B, 너무 쉽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유진이가 해볼까? 아니면은 정혁이가 해볼까? 이런 식으로 엄마가 맞춰볼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아이들 난리 납니다. 토끼와 거북이 한다고. 게임을 항상 해줘봐야 합니다. 엄마만 하면 안 되고요. 선생님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만 이렇게 막 신나서 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들이 직접 해보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질서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재밌다고 와 이러면 정신 다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예를 들어서 토끼와 거북이 게임을 할 때도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가서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알아도. 그래서 손을 들어야 되고 예를 들면 2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3명이거나 그러면 쫙 갔을 때 엄마가 1, 2, 3 라고 외쳐야 손을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 간 시점이 보는 시점마다 달라요. 아이들이. 그러면 내가 손들었는데 네가 손들었는데 싸웁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what's this 하시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1, 2, 3 하고 3에 손을 든 친구를 먼저 시켜주세요. 그러면 이게 너무 가열이 되면 진정이 안 되면 아이들 흥분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엄마가 이제 그때 재치가 필요하죠. 1, 2, 4 1, 2, 2 이런 식으로 어머니들이 재치를 발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게임 한 개인데 좀 더 할까요? 다른 게임도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쉬운 거 한 개 더 해드릴게요. 제가 한 영상당 게임 한 개만 올리려고 하는데 이걸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한 개 하기는 좀 부담스럽나? 이거 TV에서도 나왔던 건데 엄마가 입을 이제 이를 보이지 않고 입술로 말하는 거죠. 아시죠? 자, 입술로 어떻게? 이렇게 이를 감추고 에이 아시죠? 위 아시죠? 자, 이거 2개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자, 지금 우리 이 게임의 목적은 A와 B를 익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운 걸 아닙니다. 재밌어야 됩니다. 재밌고 아이들이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머니들 아이에게도 시킵시오. 난리가 납니다. 아마 너무 평소에 느끼지 못할 기쁨이 엔돌핀이 막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후기가 올라오면 전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오늘은 알파벳 A, B를 가지고 토끼와 거북이 게임, 그 다음에 입술로 마리오 게임 2개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자, 거북이는 날씬한 거북이도 있고 뚱뚱한 거북이도 있어요. 그런데 토끼와 거북이의 차이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파벳을 하다 보면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이 끝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10개를 해야 됩니다. 10개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다 기억을 하느냐? 기억 못하는 아이들도 많고 물론 기억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기억을 한다고 해서 천재네. 기억을 못한다고 해서 어떻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그냥 이제 시기의 차이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게임할 때 어머니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굉장히 느리게 해주십시오. 느리게 해주시고 어머니가 입술로 해주십시오. 하면 됩니다. 만약에 모르겠다. 그러면 찌돌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주셔도 되고요. 넘어가십시오. 지금 이거 모른다고 해서 절대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빠니스 할 때 또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거북이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말씀드렸죠. 첫날에 그날 알파벳 배울 것만 이렇게 크게 하고요. 그 다음 배울 때는 이렇게 반토막. 그리고 그 다음 배울 때는 4분의 1. 이런 식으로 잘라가면서 조그만 카드로 만들어서 이거는 안 버리셔도 됩니다. 안 버리셔도 되는데 귀찮으시면 버리셔도 돼요. 다시 적으면 되니까. 자, 그리고 조금 한계는 있는 친구들한테는 이거 적는 거를 보여주시고요. 한번 적어보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시간이 좀 돼서 한 개 더 그러면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을 이거를 익혔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적게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이 스케치북이 집에 다 있잖아요. 솔직히 그림 안 그리고 버리는 스케치북 되게 많거든요. 저도 좀 그랬던 편이고. 스케치북 안 쓰는 거 혹시 앞면을 쓰고 뒷면을 안 쓴 거를 뒤로 돌려가지고 엄마가 부르는, 선생님이 부르는 알파벳을 적어보게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A! 라고 하고 혹은 아까 입술로 말할 때 A! 라고 했을 때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A를 스케치북에 적어서 하나, 둘, 셋! 올려서 맞추면 박수! 점수를 주는 거예요. 점수 주는 거에 따라서 뭐 반찬이 달라지든지 아니면 사탕 한 개 주시든지 뭐 어머니들의 칭찬 요법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뭐 이해하셨죠?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질문하셔도 돼요. 제가 전화번호를 남겨드릴 테니까 질문하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업 자체를 질문하시면 안 돼요. 자, 계속 제가 영상 올릴 테니까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아이들과 재밌는 시간도 가지시고 특별히 학원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 부분은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한 명, 두 명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5명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레벨이 다릅니다. 아이들. 네, 한 명 한 명마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같이 수업을 하더라도 어떻게 질문을 한 명씩 할 때는 그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언어 습득력이 굉장히 빠르다. 그러면 영어로 설명하십시오. What's this? Are we sure it is time? 이렇게 딱 해준다든지 또 너무 느린 친구에게는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게 선생님 배에 넣어놨다가 살짝 꺼낼 거야. 그러면 어떤 알파벳인지 맞춰봐. 그래서 선생님 배를 좀 제끼십시오, 옷을. 그래서 살짝 좀 큰 걸, 잘 보이는 걸 탁 해서 그 아이 수준에 딱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쉽게. 근데 선생님 생각보다 더 이제 수준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뭐 다른 아이들은 저게 무슨 문제야라고 할 정도까지 너무 쉽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순간 영어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뭐 코로나가 좀 풀려간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마음이 불안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집에서 아이들 케어하신다고 많이 힘드실 줄 아는데 이렇게 또 코로나 끝나고 아직까지 경제적인 여유가 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리고 학원을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게 끝까지 뭐 중학교 때까지 책임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정말 이 기본적인 게 아이들에게 자신감이 주어지면 나중에 문법이 들어가더라도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 재미있다는 그 처음에 가져있던 그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재밌을 거야. 혹은 이 내가 재밌어서 했던 영어가 다른 아이들 뭐 영어학원 다니는 애들이라든지 영어를 열심히 하는 애들에 비해서 내가 조금 잘한다는 느낌이 들 때 자신감이 더 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수능 만점자들이라든지 좀 잘하는 친구들 보면 영어학원 안 다녔어요. 독학에서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실제로 저 아이들, 저는 남자아이 2명인데 학원을 다녀보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제가 가르쳤냐? 안 가르쳤습니다. 자기 자식은 절대로 못 가르칩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좀 안다가 싶을 때는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 가르쳤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듣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생활 영어로 이야기할 때마다 오케이라는 대답을 하고 싶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듣기는 잘하는데 잘하진 않거든요. 어쨌든 저는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수업을 해서 아이들이 이 영상을 보고 바로 익히는 것도 좋지만 반응이 없는 수업은 저도 신이 안 나고 아이들도 신이 안 날 겁니다. 직접적인 칭찬이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뭐 진행하시다가 너무 아이가 정신없이 한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저의 경력을 모두 통틀어서 탁 뒤집어내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재미있는 영어가 실력이 되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 제니파였습니다.